MBC가 연속 보도한 공무원 허위 출장 건수가 춘천시 조사 결과 무려 5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전액 환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땅에서 집을 짓고 살다가 쫓겨나는 경우 집값은커녕 철거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강원FC 전체 관람객의 20%가 무료 관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짜표 관람 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3년까지 공립유치원 91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땅에서 집을 짓고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쫓겨나는 경우 땅 주인에게 집값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철거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게 현실인데요. 법적 보호장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에선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노인 기초연금과 종이를 주워다 파는 게 수입의 전부인 74살 신옥수 할머니. 최근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이 있지만 비가 새도 누전이 잦아도 땅 주인의 반대로 수리를 하지 못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건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지. 신할머니는 땅 주인에게 집값을 몇 푼이라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땅 주인은 오히려 철거 비용을 신할머니에게서 받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내가 헐어내도 그때 뭐 1천만 원인지 2천만 원 들어가는지도 몰라. 그 헐어내려면 자기는 자기가 살만큼 살았으니까 자기가 사는 동안이 망가졌으니까 사실 자기가 치워줘야 된다고. 법은 땅 주인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동네 9가구는 올 초 1심 재판에서 직접 지어서 40에서 50년 동안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 물론 한 집당 1,000만 원이 넘는 철거 비용까지 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값을 담은 얼마라도 쳐줘야 되는데 집값은 하나도 쳐주지 안 하고 뜯는 비용까지 내놓고 가라니까는. 땅 주인의 묵인이나 동의하에 집을 지은 뒤 이른바 도지만 내고 수십 년을 살다 이렇게 쫓겨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는 등의 이유로 땅값이 오르거나 상속 등으로 땅 주인이 바뀌면서 재산권 행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현행법에는 수십 년 전 토지주와 주민이 편의상 맺은 거래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하고 임차인 보호 장치가 있지만 토지 임차인의 지류, 납부를 성실히 이행을 함으로써 지상 매수청권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계약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지상 건물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는 토지를 비워주지 않을 수 있는. 소송 비용도 감당하기 어렵고 명확한 물증을 다투는 법정에서 권리를 인정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보호 규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걸 잘 활용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각종 개발 사업에 이어 구도심 활성화 사업까지 가속화되면 갈 곳 없는 주민들은 계속 늘어날 예정이어서 주거 약자 보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춘천 MBC가 연속 보도한 공무원 허위 출장에 대해 춘천시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5년간 허위 출장 5천여 건을 적발해 전액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출장비가 부당 지급된 건은 모두 5,400건, 잘못 지급된 여비만 7,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2km 이내 출장에 실비가 아니라 정액으로 여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가 1,90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청에서 가까운 도청에 갈 때도 여비가 지급된 겁니다. 잘못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 관행조차도 개선을 하고. 춘천시는 부적정하게 지급된 여비를 환수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조례에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으로 수령하면 그 2배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이러한 규정을 포함해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법한 거는 사실 맞지만 약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간 착오에 의해서 지급한 사실이기 때문에 경미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와 별개로 춘천경찰서는 출장 내역을 토대로 허위 출장 공무원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고의성이 짙은 이들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네, 공무원 허위 출장 문제를 직접 취재한 김상훈 기자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상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근거리 출장이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춘천시청과 도청처럼 가까운 거리는 교통비만 지급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일도 출장 처리가 됐는데요. 업무 시간 중에 춘천에서 열린 체육대회에 응원을 갔는데 이때도 출장비가 지급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허위 출장입니다. 출장 시간이 4시간보다 적으면 10,000원, 4시간 이상이면 20,000원인데 출장을 아예 안 가거나 짧게 다녀와서 20,000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춘천시만 적발 건수가 5,000건이 넘던데요.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네,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장 결제가 사전에 이뤄졌고 또 출장 내역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던 겁니다. 관리가 안 됐던 거죠. 네, 보도 이후에 행정안전부가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1년마다 출장 실태를 점검하고 3번 이상 적발되면 징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문제가 된 출장 결제 시스템도 내년 1월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전 출장이 문제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출장 이후에도 이행 내역을 입력하고 관리자의 결제를 거쳐서 출장비가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네. 춘천시는 환수 조치 중인데요. 도내 다른 지역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양구군과 태백시, 속초시에서도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를 마치고 부정 지급된 돈은 춘천시처럼 환수할 예정입니다. 부정 지급된 출장비가 전체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고 또 세금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못 지급된 돈은 모두 환수하고 부정 행위에 대해선 징계를 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위 출장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 김상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해온 부조리와 불합리를 없애자는 춘천 MBC 연중 기획 보도입니다. 올해 강원FC가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관중 수도 많이 늘었다고 하죠. 네, 그런데 경기 때마다 발표하는 관중 수는 실제 관중 수보다 적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바로 무료 티켓 때문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홈 경기가 열린 지난 주말. 매표소 앞은 표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입장권 가격은 3,000원부터 12,000원까지. 4인 가족이 볼 경우 2, 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경기가 열릴 때마다 매표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기 필수 인력이나 축구 관련 기관 단체에서 업무차 온 사람도 있지만 무료 초대권을 갖고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올 시즌 춘천에서 열린 21개 홈 경기의 관중 수를 살펴봤더니 전체 관중 6만 5천여 명 가운데 무료 관중은 12,000여 명으로 전체 관중의 20%에 이릅니다. 일부 경기에서는 무료 관중이 1,000명을 훌쩍 넘어 무료 관중 비율이 30%를 넘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영입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유료 관중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 광고판이 말해주듯 후원 기업이 부족해 강원FC는 도내 자치단체 등 대부분 공공단체의 후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입장권 수입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관례적인 무료 입장권 배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FC는 올해 구단주인 대구시장이 장애인과 군인, 경찰을 제외하곤 무료 티켓은 없다고 발표한 뒤 입장권 수익이 한 경기에 1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료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K리그 티켓은 예매하지 않으면 특히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예매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다는 이미지가 심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FC 관중 수가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K리그1 12개 구단 중에서 하위 수준. 한 경기당 평균 입장권 판매액이 1,500만 원으로 올해 홈 경기를 다 합쳐도 3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무료 입장권 발급은 최대한 지양하고 유료 입장권 비율을 90% 이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수들이 땀을 흘리며 치르는 경기에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무료 관람.
이제는 사라져야 할 관행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관련해 주변 부지의 기반 공사가 빠르면 다음 달 초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최문순 도지사와 강원도 글로벌 투자 통상국장, 중도개발공사 대표, STX건설 관계자 등은 오늘 도청에서 회의를 갖고 주변 부지 기반 시설 공사를 위한 자금 마련 방안과 공사 시작 시점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사 시작 시점을 정하지는 못했지만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 개발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금융권의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달 초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원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3년까지 원화 1,7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립유치원 91개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 9월에 개원하는 홍천 남산유치원을 시작으로 2022년 강릉 홍제유치원과 원주 기업유치원, 2023년 춘천 온이유치원과 학곡유치원 등 5개 단설유치원을 신설합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병설유치원 18학급을 새로 만들거나 늘려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올리는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 3분기 도내 접경 지역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군부대 해체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3분기 강원 지역 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화천군 239명, 양구군 211명, 고성군 201명 등 주로 전방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지역 가운데는 춘천시 인구가 477명 증가했으며 원주 1,198명, 강릉 332명 등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가 이달 말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한파와 계절형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겨울철 복지 사각계층 발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추진 방법은 사회보장 시스템에 등록된 단전, 단수, 전기료 등 체납 가구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확인하는 것으로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함께 위기 가구를 찾아냅니다. 이번 집중 발굴 기간에는 겨울철 위기 요인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선정 범위를 벗어난 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 도민일보가 창간 27주년 기념식을 열고 창간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강원 도민일보는 도민을 생각하는 신문, 도민이 살아가는 신문이라는 기치로 1992년 창간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장기 근속 사원과 회사 발전을 위해 애쓴 임직원들에 대한 표창도 전달됐습니다. 김중석 사장은 지면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기획 의제 설정을 통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춘천 MBC 사랑의 쌀 나누기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정선 신동 119 안전센터 양대석 센터장 10만 원, 임수희 씨 10만 원, 대륜 한복연구소 정옥자 대표 20만 원, 소양강 양어장 횟집 안호성 대표 10만 원, 전영미 씨 10만 원, 별미막국수 박연희 대표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정성과 사랑을 모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6년 만에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정의당 도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무실을 춘천 퇴계동으로 확장 이전한다며 이전을 통해 도민들 곁으로 한 발 더 다가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도내 전 지역구 출마는 어렵지만 춘천, 원주, 강릉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최대한 많은 후보를 출마시킬 계획입니다. 자동차세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내일과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나흘 동안 도내 전 지역에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벌여 번호판 영치 작업을 실시합니다. 지난달 기준 도내 차량 관련 체납액은 자동차세가 164억 원, 차량 관련 과태료가 356억 원입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등입니다.
춘천도시공사가 어린이 글램핑장을 찾는 겨울철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글램핑장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무료로 대여합니다. 도시공사는 오토캠핑장 이용객들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20개를 갖추고 야영객들에게 무료 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글램핑 시설 24곳에는 고성능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겨울철에는 텐트 안에서 조리와 난방으로 휴대용 가스 시설을 이용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홍천군 남면 시동리의 양돈 농가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돼지우리 2동이 모두 불에 탔고 돼지 400여 마리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